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만 하나의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사에 좀 어이없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네. 구글에 아, 의열단 활동 치면 윤봉길 얼굴에 윤석열 윤석열 얼굴이 돼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난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또 이 시대 축구계 열사 영상을 틀어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럼 후반전 또 축구 이야기 함께 해설을 해주실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예, 경북 구미 쪽 좀 갔다 왔습니다. 구미에 또 경기 아니요, 경기는 아니고 오늘 기업에 네. 예, 뭐 일정이 특강이 좀 있으셔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갔다 왔어요. 예. 이 영상보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조금 빠졌다가 살짝 조금 더 쪘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요요처럼. 마음고생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뭐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또 위원님 오시니까 바로 실시간 동접이 한 5,600분이 늘어버리는 이런 이슈가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계시니까. 네네. 근데 이제 축구 방금 그 보셨던 영상은 좀 시간이 그래도 흘렀죠. 그리고 나서 이슈들이 뭐 이렇게 막 큰 것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모신 이유가 축구협회장에 허정무 전 감독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축구 이렇게 내부적인 이야기를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모신 건데 기자님 좀 관심 있으세요? 저도 저 오늘 불려왔거든요. 네. 여기에. 근데 왜 불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워낙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허정무 전 감독의 출마 선언 자체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한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선거잖아요. 네. 선거는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다양한 의견, 그다음에 또 축구협회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이 선거겠죠. 네. 그러니까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뭐 원칙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정무 전 감독이 이제 공식화했는데 네. 허정무 감독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어떤 축구협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마치 백가쟁명처럼 이러기를 원하는데 난 그 큰 틀에서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게 보는데 근데 이제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시원하진 않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시원하진 않은 느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심판이 빠져 있죠 아직.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레임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뒤에도 얘기하시겠지만 정몽규 현 회장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네.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정몽규 회장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는 지극히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의 문체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27가지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 지금 출마를 하냐 안 하냐는 다른 프레임인 거죠. 저는 그게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있음에도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아니라 출마를 하냐 마냐의 문제로 가버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되겠네요. 언론 보도만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뭐 정몽규 회장의 고뇌, 고심, 맞아요. 뭐 사선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도 그렇게 써놨어요. 부분에 어떻게? 저는 오늘 뭐 그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뭐 가족들도 뭐 걱정하는 사선 연임. 여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 출마 고심을 한다. 뭐 이런 보도까지요. 제가 알기로는 고심 안 하십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까? 이미 사선은 다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아마 뭐 저는 사실 뭐 제가 정치 사회에 관심은 있지만 잘은 모르는데 마치 어떤 후보가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나올 때 고뇌와 고심하는 모양을 보여주면 뭔가 결단이 있구나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그걸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클린스만 사태 때 그 문제가 그렇게 불거지고 축구 팬들이 정몽규 사퇴해라라는 얘기들까지 했었는데 지금 나온다는 거는 그럼 축구 팬들에 대해서 완전 무시한다는 얘기로 보도 되는 겁니까? 봐도? 맞습니다. 정확히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하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도 이 상황 자체가
아 뭐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지? 음. 뭔가 이렇게 답답하지는 바로 그거죠. 심판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아무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선을 나오네 마네 고심을 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답답한 건데 제가 왜 허정무 감독의 출사표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사실 허정무 감독이 나오는 건 뭐 개인의 판단인데 네. 네. 처음에 그 이야기를 강하게 했어야죠.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협회가 기존에 잘못해 왔다. 네. 네. 감독 선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잘못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어. 주장의 영역도 아니고 네. 이미 팩트의 팩트의 영역이니까요. 영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허정무 감독이 나올 때 아니면 다른 분이 나올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죠. 정몽규 회장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해야죠. 맞아요. 책임을 져야 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니면 뭐 그냥 뭐 나오면 저랑 경쟁해 보죠,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맞아요. 있어요. 아. 거기에 답답함이 있다 하나. 아. 오히려 허정무 감독의 발언이 정몽규 회장의 출마를 정당화시켜주는 말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들 하면 면죄부죠. 면죄부. 면죄부. 네,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면 이거 보니까 허정무 전 감독이 정몽규 집행부 1기 때 부회장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2013년인가 그러죠. 네. 정몽규 회장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할 때 때. 그때 부회장을 줬는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네. 뭐 해서 안 된다 된다 뭐 같은데 아니다 이건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 나중에 선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허정무 감독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적합하냐라고 하는 논의 과정에서 이제 다른 능력을 좀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답답함의 중심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왜 정몽규 회장 체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이런 거죠. 저를 포함을 해서 많은 분들이 축구협회를 그동안 지적했던 거, 비판했던 거,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던 건 어찌 보면 사사롭게 정몽규 회장의 개인의 호불호나 음. 개인의 능력 이거로만 그쳐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그거보다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면 시대에 맞는 리더가 새롭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옛날에 축구협회는 국가 권력이 이끌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음. 그때 국가대표팀에 준하는 이름이 뭐였냐면 양지였습니다. 양지. 양지. 혹시 양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 네, 양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앞에 가면 비석이 하나 있었죠. 아 양지를 지향한다는. 맞습니다. 아, 그 양지입니다. 그 양지입니까? 네, 우리는 음지에서 일을 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아. 웃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정원이 대표팀에 준하는 팀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때 실제 중앙정보부에 있는 그 뜰에서 대표팀의 그 팀이 막 훈련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그때 왜 그랬냐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이 네. 8강을 하죠. 우리가 난리 납니다. 어. 아니 북한에 우리가 져? 네. 그때는 남북한이 워낙 크게 대치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북한에 모두 져서는 안 되는 사회였죠. 시대였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국가가 끌어갑시다. 아. 라고 해서 국가 권력이 축구협회를 이끌어갑니다. 저는 지금의 관점으로 그때가 잘못됐다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네. 그때는 그랬어요. 네. 두 번째 시기는 뭐냐면 대기업들이 축구협회를 이끌어간 시기가 오죠. 그건 네. 뭐냐면 우리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한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네. 돈이 막 사회에 넘쳐나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 영역들이 어떤 고민하냐면 저 돈을 우리 스포츠에 댈 수 있다면 가져올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기업 회장들에게 네. 저희 그 스포츠에 총수자를 드릴 테니까 돈 좀 지원해 주세요. 후원금 좀 해주세요. 투자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스포츠 단체들이 대기업 회장들을 총수로 모시는 시기가 됩니다. 네, 맞아요. 그게 80년대를 거치면서 축구협회도 보면 대한화재 최순영 회장, 그다음 대우의 김우중 회장, 그리고 정몽준, 정몽규로 이어지는 그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대기업 총수를 불러서 물론 어떤 스포츠와 같은 경우는 자립하기 어렵거나 자생하기가 어려우면 그래도 됩니다. 근데 축구는 그렇냐는 거죠. 아직도. 일종의 권력의 이동을 거의 축구협회가 따라갔던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기업에 굳이 기대지 않아도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1년 예산이 1,000억에서 2,000억입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예, 이런 예상이. 실제로 정몽규 회장이 자기의 사재라고 하는 걸 털어서 실제 거의 돈을 내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안 냅니다 별로. 아. 물론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자기 그 기업의 광고 개념으로 하기지만 그거 큰 돈 아닙니다. 큰 돈 아니에요.
제가 금액을 다 까긴 그렇지만 큰 돈 아닙니다. 아. 딱 들어봐도 정말 그거밖에 안 합니까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우리 대표팀과 한국 축구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네. 이강인이 있고 김민재가 있고 황희찬이 있고 황인범이 있고 유럽파들만 대표팀을 구성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A 매치를 하거나 월드컵을 뭐라 할 때 기업들에게 프로모션을 하거나 스폰서를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자원들을 갖고 있죠. 지금은 무엇인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안 해도 돼요. 굳이 국내 기업이 안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달라진 시대, 달라진 어떤 이 선수 자원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즉 이렇게 지금 저는 3기 시대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2기가 대기업 그 회장님을 모셔서 돈 좀 주세요라고 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럼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하죠 그거를.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대기업 총수 지금 정몽규 회장이 주 1회 나오십니다. 주일에요. 네, 화요일 날 하루 나와요. 아 그래요? 하루 나와서 에헴 하고 들어가십니다. 아. 주 1회 나와서 그렇게 의전받는 그런 기업의 대기업 총수 추대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어야 돼요, 회장은. 주 5일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아 채용하는 시대. 그래서 이 엄청나게 지금 잘 갖춰져 있는 우리 선수들의 자원, 그다음에 우리 한국 축구가 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영역, 아니면 경기력적인 영역 이것들을 아주 복잡해졌고 아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열심히 출근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키우고. 전반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CEO가 와야죠. 전문적으로 이걸 끌어갈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럼 허정무 감독은 그런 역량이 되는 CEO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답답함이 있는 거죠. 저는 네. 허정무 감독의 개인의 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피파 랭킹이 22위예요. 네. 그럼 우리보다 위에 있는 팀이 대략 한 20개 팀이 있겠죠. 제가 20개 나라에 네. 축구협회 회장은 어떤 분이 하고 있나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오 궁금해요. 네. 거의 다 전문 경영인들이 끌어갑니다. 전문 경영인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선수 출신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선수 출신인데 열심히 경영을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본이 그래요. 아. 일본이 되게 유명한 선수 출신이 얼마 전에 회장이 됐는데 그렇게 경영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출신이건 아니건 아니면 뭐 누군가에 전문적인 그런 경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축구협회를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축구협회는 크게 보면 두 축이 있죠. 하나는 경기력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파트가 있어요. 네. 이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장으로 와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축구협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아니 연봉도 하나 안 받는데 봉사 좋아하시잖아요. 네. 축구협회가. 네. 우리 홍명보 감독님도 봉사 얘기 좋아하시고. 아, 아니 그 회장이요, 정몽규 회장이 지금 연봉을 안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연봉도 안 받고 이렇게 여기서 봉사하는데 음. 그렇게 너무 그 같은 축구인들끼리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연봉을 안 받으니까 그 책임도 안 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생각이 바로 올드하다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축구협회가 개혁할 수 없다고, 바꿀 수 그렇죠. 없다고. 왜 연봉 안 받는 걸 자랑으로 여기냐? 연봉 안 받는데 주 1회 나와가지고 해하는 걸 왜 그거를 자기 어떤 성과라고 얘기하냐? 저는 그렇게 축구협회 주 5일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CEO를 연봉 10억, 연봉 50억 주고 모셔올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연봉 50억 줄 테니 요구해야죠. 연봉 50억 드리겠습니다. 대신 500억 벌어다 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 시대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아직도 연봉 안 받는 게 자기의 어떤 뭐 성과라든지 아니면 이거 자랑거리를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연봉을 드릴 수 있는 대신에 축구협회 이 훌륭한 자원으로 훨씬 더 맞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 영화 뭐 드라마도 아니고 옛날에 브래드 피트 주연의 그 머니볼 뭐 이런 이제 영화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전문 CEO가 들어와서 객관적 수치로 이제 좀 낡은 인원들 잘라내고 뭐 이제 이 팀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막 고안해내고 그걸로 이제 더 큰 팀에 어떻게 돈을 받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는 드라마들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 축구 협회는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들만 봐도 왕조 국가 이런 이제 표현으로 비판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바꿀 수 있는 표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표가 없어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네. 그러니까 좀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전에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선거인단이 지금 이번엔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럼 200명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각 시도 축구협회 회장, 그다음에 뭐 각 카테고리가 있겠죠. 프로축구연맹, 뭐 대학축구연맹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회장 아니면 카테고리가 이런 것도 있겠죠. 선수 카테고리, 심판 카테고리 네. 여기서 또 몇 명 이렇게 선거인단을 꾸립니다. 네. 무작위로 뽑긴 해요. 네. 근데 랜덤은 맞고. 랜덤이긴 해요. 네. 근데 저 카테고리별은 랜덤이고 네. 시도축구협회장은 정해져 있죠. 네. 거기는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사람 플러스 몇 명이 랜덤인데 자 200명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 이제 그 국회 가서 얘기를 할 때도 네. 왜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삽니까? 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서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어. 아무리 축구 팬들이 뭐라고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네. 아웃을 외쳐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우리에게는 회장을 바꿀 수 있는 표가 없어요. 우린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축구협회 말고 다른 협회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그 만약 뭐 제2의 축구협회를 만들면 네, 네. 피파가 그거는 아예 그냥 인정 안 국제대회를 못 나오게 해버려요. 아. 그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1국가 1협회가 원칙인데 네. 이제 그래서 팬들의 눈치를 안 보죠. 왜냐하면 네. 표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출한 어떤 국회 권력이나 선출대 권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도 눈치를 안 보죠. 어. 왜? 이번에도 막 국회나 이런 데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왜 니네 개혁하지 않냐, 니네 왜 이런 거 잘못하느냐라고 했더니 피파 뒤에 숨잖아요. 아. 딱 숨어서 우리 건들면 네.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합니다 이러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게 굉장히 겁박이거든요. 거짓말이긴 한데 네. 여하튼 다 숨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일반 팬들이나 사람들의 목소리도 안 들어. 그다음에 선출대 권력인 국회나 여야 국회의원들의 말도 안 들어. 눈치도 안 봐. 아무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놓고 딱 관리할 수 있는 200명 안에서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네. 근데 생각보다는 더 예를 들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음. 좀 덜 나오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실제 지금 4선을 만약에 도전하면 하는 건데 네. 지난 세 번째 선거 때는 아예 단독 후보였어요. 혼자서? 네. 김정은이요? 그리고 그렇게? 뭐 그 전에도 이제 뭐 한 명 정도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틀 안에서는 이런 선거 방식에서는 누가 새롭게 나와서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200명은 현 회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다 내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상황이면 만약에 허정무 감독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그 200명을 네. 그거는 200명을 거의 다는 현재로서는 정몽규 회장 현 회장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도축구협회 각 카테고리 협회 예를 들면 이번에 원칙. 몇몇 그 밑에 있는 산하도 뭐 이렇게 선임이 넘었으니까 원래 지금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에 있는 모든 스포츠 단체들은 2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3번을 넘어가게 되면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저 3번 해도 되나요? 4번 해도 되나요? 네, 5번 네. 해도 되나요?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축구협회 산하에 있는 사람들은 막 밑에 있는 단체들이 많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막 5번, 4번 뭐 한 사람들은 7번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심사하느냐? 대한축구협회 산하에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해요. 거기 자, 목숨을 네. 축구협회가 쥐고 있어요. 네.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럼 여기서 허락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협회의 스포츠 공정위원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정몽규 회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 정몽규 회장 때문에 갑자기 이제 열받은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인데 그러네. 이걸 유지해요. 아니 우리 클린스만 위약금 그거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그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우리 정몽규 회장이 사죄로 충당을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여부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세금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위약금을 세금으로 넣는다라고 하는 건 조금 팩트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스포츠 그러니까 세금이 스포츠 토토에 대한 수익금을 네네. 배분하면 그걸 유소년 쪽에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받긴 받아요 축구협회가. 네네. 그런데 그 돈을 막 쓸 수는 없어요. 뭐 다른데 우리가 쓰고 싶은데 막 위약금도 주고 뭐 어디 건설로도 쓰고 이래서는 안 돼요. 네. 용처가 정해져 있는데 물론 지금 문체부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혹시 그 용처를 잘못 쓸 경우를 지적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걸 용처를 잘못 썼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클린스만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클린스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견제받지 않고 절대 권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클린스만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그냥 듣질 하는 않아요. 거잖아요. 그냥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나 이 사람 좋아. 아, 나 이 사람 좋아. 나 카타르 월드컵 갔는데 내가 클린스만하고 나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 그때 클린스만이 그랬잖아요. 나 그날 카타르에서 만나가지고 농담으로 축구협회 맞아, 그 얘기했었어. 뭐 감독 뽑는다며 그랬더니 관심 있어 해서 뭐 뽑아주면 좋지. 난 농담으로 했는데 다음에 너무 진지하게 연락 와서 놀랬다. 맞아, 그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제가 요거 질문을 드린 이유는 클린스만 사태가 사실 우리 축구계에 보여준 어떤 이제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게 제2, 제3의 클린스만이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는 생각에 한번 질문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네. 홍명보 감독을 또 그렇게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우리가 언제 뭐 감독의 능력을 갖고 그 문제 핵심이 아니었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 능력 없는데 왜 뽑았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요. 네. 왜 불공정했냐잖아요. 그렇죠. 왜 다른 감독들에게는 면접을 보고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홍명보 감독에게는 어떤 자료도 받지 않고 어떤 면접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 앞에 밤 찾아가서. 11시에 빵집에 찾아가서 한 거를 면접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우리 사회에 얘기하는 특혜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데 모든 신입사원들에게는 똑같은 서류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받는데 누군가에게는 회장이 직접 전화 걸어서 집이 어디야? 성수동이야? 내가 갈게. 11시에 빵집으로. 그 사람 뽑았다고 생각해봐. 난리 나겠죠. 그렇죠. 문제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왕조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이니까. 근데 전 궁금한 게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 선거의 과정 있잖아요. 이 선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200명을 뽑는 방식과 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육관 선거 같은 그 느낌의 선거를 바꿀 수 있는 외부적인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회에서 그렇죠.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네. 축구협회 회장이 바뀌어서 바꿔야 되겠죠. 이게 참 난망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체제로서는 만약에 정몽규 회장이 응. 나 그냥 종신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뭐 70살 넘어서는 안 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 뒷이야기가 얼마나 그러냐면 네. 원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회장이 되려면 나이 제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근데 왜 70세라는 걸 만들었냐면 예전에 자기랑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았어요. 70세로 제한해 버린 거예요. 정몽규가 근데 이제 정몽규 회장이 네. 자기가 만약 70이 걸리면 풀면 돼요. 이거 이게 이게 절대 왕조네요. 예. 이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좀 젊고 예를 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들 준비했던 이런 사람들 막 40, 50대 이런 사람들이 막 가서 네. 좀 팜도 바꾸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넣고 그렇죠. 지금 일본 축구협회 회장이 나이가 한 50 정도 될 겁니다. 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제도 안에서는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될 거라는 걸 아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질문지에는 또 다른 후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는 걸 쭉 듣다 보니 이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고 원래대로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거라면은 마음이 있어도 나올 생각 자체를 접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있죠.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도 몇 명을 좀 듣고는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뭐 몇 명이건 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 선거제도 안에서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쉽지 않아.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가 나와도 불가능한가요? 아마 본인의 일단 의지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 네. 그 선거인단 이 구성될 수 있는 사람들도 축구 협회 굉장히 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어도 그러면 정말 야, 이 사람이 나온다고? 라는 예시가 만약에 제안이 된다면은 양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쉽지 않아요?
아 이제 있죠. 이제 예를 들면 그게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와 그래 이 사람 정도면 네. 정몽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그런 사람이라면. 정도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움직일 수 있죠. 아. 근데 누가 있습니까? 뭐 제가 특정 이름을 또 얘기하는 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적 신망도 있고 뭐 차범근 감독 같은 근데 차범 감독님 일단 나이 제한 때문에 안 돼요. 아, 나이 대상이 안 돼요. 나이 있구나. 그래서 차범 감독님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 축구계 현장에서 요즘 하는 얘기인데 속상한 일인데 네. 진짜 축구협회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축구협회를 근처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와, 저 사람이 하면 네. 판을 한번 바꿔볼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면 난 저 사람 끝까지 한번 밀어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축구협회 근처를 안 가려고 해요. 이게 슬픈 거야. 그 바닥이 지금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가까이 지켜 많이 봤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그랬고 아니면 다른 걸 하면서도 그렇고 야 저거 안 바뀌어 저쪽 판 안 바뀌어 가봤자 다 그냥 저렇게 자기가 그냥 도구처럼 쓰이다가 다 버려지는 거야. 정작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축구계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아닌데 라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또 축구협회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왜? 축구협회에서 정몽규 회장의 눈에 띄어서 들어가서 일을 하면 얼마를 받죠. 다른 데에서는 일을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없는 돈들이 뭐 큰 돈이 아니거나 누구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겠죠. 예를 이번에도 밝혀졌지만 상금 부회장이 2억 5천 이상 받았잖아요. 굉장히 큰 돈. 그냥 다른 부회장들이 한 1억씩 받았습니다. 이게 답답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정작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가서 그거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네, 요즘 사회 곳곳에 정말로 일을 해야 되는 그 멀쩡한 사람들이 안 가고 안 가요. 네. 축구도 안 갑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네. 지금 현역 선수 중에 한 명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밤에 아주 큰 토로를 하더라고요. 자기 뭐 너무나 유명한 선수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선수인데 자기가 쭉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저 축구계에서 일을 하면서 선수로 뛰면서도 그렇고 와 저런 선배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가면 진짜 잘하겠다. 내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와 저 왜 가지? 이런 사람들 그 밑에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네. 그럼 축구 선수들에 대한 어떤 뭐 축구협회 움직임 뭐 아니면 축구 선수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고 표현을 해도 맞을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혜택이라던가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보장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한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떤 정책 이런 거보다는 축구협회가 일을 잘해서 파이를 키우면 네. 그러면 이제 뭐 경기인이나 축구인들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겠죠. 무슨 전반적으로. 정부처럼 뭐 복지기금을 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축구판을 키워서 더 할 수 지금 역대급이잖아요. 그렇지. 아니 역대급이죠.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레바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꿈의 클럽입니다. 네. 그 레바민에서 한국 선수가 주전을 뛸 거라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김민재가 뜁니다 지금. 아, 이강인 선수가 파리 그 어마어마한 데서 뛰어요. 손흥민 프리미어 득점왕을 합니다. 네. 이 정말 역대급의 멤버인데 이 역사적으로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이 역대급 선수 자원인데 그걸 담아낸 그릇은 역대급으로 좋지 않아요. 최악이야. 이것만 정말 핀트만 맞았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축구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수 이야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후보군으로 선수를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문득 든 생각은 또 기업 회장이 다른 기업 회장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네, 그렇죠.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또 움직일 수 있겠네. 더 큰 기업에서 만약에 한다고 해봐. 삼성? 애플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에파나 그러니까 유럽 축구 연맹 아니면 뭐 피파나 이런 데가 선수 출신이 회장하는 건 꼭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전문 경영인이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두 군데가 다 있는 게 경기력 파트가 있고 비즈니스 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어쨌든 축구를 사랑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가면 돼요. 네. 아, 맞습니다. 구분할 필요 없어요. 선수 출신이 저는 안 된다는 생각 안 합니다. 네. 준비되면 하면 돼요. 어쨌든 이제 이 투표 일정이 이제 1월 8일 날 투표가 실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당장은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12월 2일 예. 무슨 요일인가요? 12월 2일. 12월 2일이 아마 월요일일 월요일인 겁니다. 건가요? 네. 이 월요일이 12월 2일 월요일. 그 요때까지 정몽규 회장이 차기에 나오려고 한다면 나오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자기는 이제 지금 현재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시기예요. 이게 아. 마지노선이 다음 월요일입니다. 아, 12월. 그래서 그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고뇌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로 고뇌 끝에 사선하기로 구국의 결단 이런 그림을 만들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휴민트를 가동해서 들었던 건 고뇌 안 해요. 이미 사선하기로 처음부터 마음 먹었습니다. 언론 그 플레이. 국회 때도 다 보셨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잖아요. 사선할 거냐. 맞아요. 심각하게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의 언어네요. 네. 예. 아, 알겠습니다. 저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 자, 어쨌든 저희가 요 축구 관련해서는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진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네. 쉽진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뭐 하나의 조금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기를 조금은 기원을 해보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정몽규 회장의 나오냐 마냐. 예, 그거에 묻히면 맞습니다. 안 돼요. 네. 아니 정몽규 회장은 27가지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위법 사항이 공식화됐고 팩트 체크가 됐는데 네. 그러면 이게 미디어 언론들도 사실 이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책임질까 걸 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도 고뇌하는 사선. 이게 왜 사실 우리가 가족들이 고뇌하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거 그냥 네. 아니 가족들 소중하니까 네. 가족 회의를 하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가족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진짜로. 예. 사실 헤드라인으로 나와야 될 건 위법 27개 정몽규 또 출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그렇죠. 텐데요. 이건 맞나 뭐 맞는 맞나? 건가? 근데 그 가족들도 고뇌하는 이거 누가 흘렸겠어요? 이거 보니까 가족들이 흘렸겠죠. 축구협회 뭐 내부 관계자 말로 계속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너무 잘 알아요. 잘다고요. 너무 네. 잔잔발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이거 그냥 그런 꼼수인데 그러려고 뭐 가족들도 고뇌한다고 흘리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반성합니다. 원고에 정확히 가족들까지 만류. 근데 그렇게 원고를 때리면 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지금 또 긁어주신 거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늦은 시간에 와주신 우리 박문성 의원님도 너무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럼 두 분과 함께 우리 김태형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네. 두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저녁 9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뿅.